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을 기다리면서 가장 많이 기대하셨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묻고 대구시장 홍준표가 답하다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땡길까요? 시장님, 오늘 이제 시장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대구 청소년들 보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급히 나와가지고 소감이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청소년들도 시장님을 직접 만나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오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 이 꿈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시장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제가 어릴 때 꿈은 첫 번째 꾸었던 꿈은 마도로스입니다. 마도로스라는 게 그 당시에 5대양 6대주를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입니다. 좁은 대한민국보다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다. 그래서 마도로스가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뒤에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아무래도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 의사가 되려면 문과가 아닌 이과로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은 학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2학년 때부터 문과 이과가 나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과를 갔습니다. 이과를 가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죠.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못 가는 사람들은 경대의대를 주로 우리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갔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그 최고의 이과 분야에서는 대학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 뒤처졌습니다만은 경대의대는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여름방학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시골이 이제 아버님이 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 보니까 의과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특차였어요. 71년 10월에 대구고등학교에서 특차 시험을 봤어요. 육사도 그 당시에 문과 이과를 나누어서 뽑았어요. 나는 이과 쪽으로 해서 육사를 합격을 하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한 2달 뒤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였어요. 12월 초순에. 예비고사를 합격해야지 대학에 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이제 예비고사를 뭐 예비고사야 되겠지 그래 생각하고 육군사관학교 합격하고 대구에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시골로 도로 내려갔어요. 한 2달. 육사 가려면 신체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시골 가서 대나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토끼 잡으러 다녔어요. 체력 단련한다고. 한 2달을 그래 하고 난 뒤에 예비고사 시험 보고 그 이듬해 72년 1월 12일 날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 71년 12월 23일 날인가 저희 아버님이 억울하게 훔친 비료를 샀다 작물취득 혐의로 파출소에서 시골 파출소에서 참 조사 무섭게 받았죠. 옛날에 시골 파출소 그 무서운 데입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면 일제시대에 주재소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파출소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데였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그 상당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 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파출소 순경들한테 설명을 해도 안 믿기더라고. 그리고 이틀 동안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그게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거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런 물어보니까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에 대구로 다시 와서 그 당시에 내가 대명동에서 자취를 했죠. 문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문과로 가려면 그 당시에 문과는 고문 현대문을 6대4로 출제를 합니다. 본고사에서. 고문을 40% 내고 현대문을 60% 내는데 고문은 이과에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대신 이과에서는 수학 2를 합니다. 미적분을. 근데 문과에서는 또 수학 2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 가고 이과에서 문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40점 전체를 빵점을 받는다고 하고 문과 지원을 해서 대학을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도로스에서 그 다음에 파일럿에서 그 다음 의사에서 군인에서 검사로 청소년기에 살아오면서 꿈이 다 바뀌어버렸죠.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 꿈이 없으면 또 인생 전체가 꿈이 없는 인생은 참 그게 무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 방향이나 지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참 꿈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언제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은 참 즐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꿈 중에서 또 하나가 개그맨이라는 또 꿈을 꾸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그맨의 꿈을 또 꾸셨다고. 개그맨 꿈을 꾼 게 아니고 그게 잘못 알려진 게 나는 철들고 난 뒤부터는 재밌게 sab니다.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 절망을 하지 않고 그걸 기회로 삼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개그맨 이야기는 72년도 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4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MBC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의 PD가 김경태,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인데 김경태 PD가 우리나라 코미디 개그 콘서트 그런 거에 창시자였죠. 근데 그분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와서 전부 일어서서 한마디씩 해보라고 그래 하면서 한마디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난 뒤에 김경태 PD가 저를 부르더만은 금년 11월에 MBC 개그맨 뽑는다. 거기에 네 오너라.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는 대학 입학해가지고 먹고 살고 등록금 벌고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가정교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유일하게 가정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과외 수업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는 반에 힘들죠. 학교 마치고 두 군데를 뛰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가정교사 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줍니까? 야, 두세 배 더 준다. 그래서 내가 그럼 11월 달에 갈게요.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해 10월 17일에 10월 유신이 터져버렸어요. 10월 유신이 터지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전 학생은 귀향을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냥 모여서 이제 데모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시골로 와가지고 12월 초순에 올라갈 때는 MBC 개그맨 시험이 11월 달에 했으니까 끝나버렸죠. 그때 아마 들어갔다면 김병조, 이용식 그 두 분이 개그맨 동기가 됐을 겁니다. 내 인생이 또 바뀌었겠죠. 근데 10월 유신 때 시골로 중앙정보부에서 전부 강제 기양 조치를 다 하는 바람에 인생이 또 바뀌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또 더 나은 희망을 꿈꾸고 또 더 나은 앞날을 또 꿈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또 시장님의 현재 생활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바뀐 생활 루틴 혹은 또 모닝 루틴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즘은 제가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10시에 출근합니다. 7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제가 앞장서서 출근한 이유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10시에 출근하냐? 우리 그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뒷수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출근을 10시에 하도록 해주면 느긋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가정주부들은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요양 보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10시에 출근을 하면 7시 퇴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7시 퇴근 전에는 맞벌이 하는 분들은 신랑이 미리 들어가서 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시 퇴근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한번 맞춰주느라고 요즘은 10시에 출근을 합니다. 통상으로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8시 조금 넘으면 국회로 나가죠. 서울에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워 시간이 걸리면 제가 집이 잠실인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그게 밤에는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낮에는 이게 러시아워 시간이 걸리면 1시간 반,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10시 출근하고 7시 퇴근을 하니까 그게 생활 패턴이 좀 바뀐 거죠. 네. 지금 이제 공통된 질문 두 가지를 드렸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드리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곳 현장에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질문이 있는 청소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할 때는 소속과 이름을 이야기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네, 생략하고 질문이 있으신 우리 청소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예. 먼저. 예, 그 소속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셔서 윤성민입니다. 네. 그 제가 서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소속도 서구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그 작년에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사회 안전 지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말씀하세요. 예, 사회 안전 지수는 저 경제 활동 그리고 치안 그런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수치인데요. 대구광역시에 155개의 그 시도를 이렇게 조사를 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서구가 그 중에 최하위인 155위를 하였고요. 그리고 148위에 대구광역시 동구, 그리고 137위에 대구광역시 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이라고 대구시에 아마 조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시민안전실장의 조직을 더 강화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다음- 사항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알죠.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청소년 있습니까? 네, 여기 앞쪽. 네, 저는 이름은 배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철이 들고 난 뒤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뭔가, 그걸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뭔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삽니다. 됐습니까? 혹시 그 가치 이제 그게 가치관을 바로 해주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다음 질문 있으신 단수 분 붙이지 계신가요? 말고. 자, 여성분. 뒤쪽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건혜라고 하고요. 지금 청문홍답처럼 만약 청소년을 위한 계획 혹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내 말을 하기가 참 입장이 그런데, 대구시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대구시가 좀 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전반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게, 그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여기 앞쪽에 있는 여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혜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조금 먼 미래 얘기긴 한데, 시장님께서 임기가 끝나실 때쯤에 저희 대구를 위해서 가장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요? 대구가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그 다음 대구였어요. 그만큼 대구가 한반도에 차지하는 비중은 컸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부산에 밀렸죠. 서울, 부산, 대구가 됐죠. 그런데 최근부터 인천에 밀렸어요. 이 3대 도시가 이제 4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대로 가면 이거는 대전에 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자 있습니까? 네, 저기 뒤쪽에 여성 우리 청소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윤주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내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 시절에
옛날에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아주 검찰 조직이 해병대 조직보다 더 무서웠어요. 부장검사가 평검사 조인트를 까고 두들겨 패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검사장 중에서 검사를 패는 검사장이 있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 그런데 검찰청에서만 가면 검사들이 부장, 차장, 검사장 이 윗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데 스트레스보다 내부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그래서 나는 검사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 위에 상관들이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탠스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제가 검사를 11년을 했는데 11년 동안 저거 건드리면 자기가 더 손해가 오겠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평검사를 했지만은 언터처블을 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한 셈이죠. 정치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윗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모신 사람이 YS, DJ,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사람을 거쳐갔지만은 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그 대통령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거꾸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선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암에 안 걸리고 학생도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주위에 주고 자기는 받지 말아야 돼. 됐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건강한 여름 되세요. 예, 예. 자, 그 뒤에 또 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시장으로서 대구를 위한 또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 근데 이거 되찾으려고 하니까 시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대구가 왜 지난 30년간 몰락했는지, 대구가 지난 30년 동안 몰락했잖아요. 근데 왜 몰락했는지, GRDP가 전국에 꼴찌거든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최고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변화, 혁신,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 카르텔로 뭉쳐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대구가 망한 거예요. 예컨대 어제 이케아가 이제 대구로 옵니다. 가구 세계적인 가구업체 스웨덴의 이케아가 대구에 오기로 했는데 이케아 오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 난 거 보면 뭐 가구업체에 뭐 사주를 받았는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대구가 망한 게 그겁니다. 폐쇄성이야. 널리 인재를 우리가 받아들인데 잊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대구에 와서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구에 오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케아 같은 걸 오게 되면 세계적인 가구업체가 오니까 대구 가구업체들 가구업계에서 세계적인 가구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가구업체들도 세계적인 가구업체가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기회로 활용하고 세계와의 경쟁하는 그 구도를 만들어야지 대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1,6업체 오지 마라. 1,6기업도 오지 마라. 2,3,6기업들이 우리끼리 협의해서 먹고 살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망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깨야 됩니다. 그런 대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핸드폰 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한테 한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요즘 즐겨 하시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나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내가 아마 한 3, 4단, 바둑 아마 3, 4단 정도 합니다. 조은영 국수하고 넉점 놓아서 내가 한번 대성을 한 일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행복하게 삽니다. 저도입니다. 참 이건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젊은 청년들이나 많이 묻는 게 결혼을 요즘 안 하는 풍토잖아요. 워라벨이라고.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 만나면서 팔자가 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던 인생이 제 아내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힘들 때 또 서로 위안이 되고 요즘은 좀 세상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커리어 우먼들이 워낙 똑똑하고 여성들이 그래 하다 보니까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자식 낳고 사냐. 내 인생 편하게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같이 노력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게 참 세상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좋고. 자, 또. 저 뒤쪽에 핸드폰 갖고 있는 청소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원준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개인적인 질문이고 한데 시장님께서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대구시는 시장님께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구시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발전하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 한 청소년 어린이의 질문에 답변에 폐쇄성이 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청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으로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의 폐쇄성을 없애주고 청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여주신다면 그것 자체가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발전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현실적인 통계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10년 전부터 대구 대학생들 모임에 가보면 대구시를 고담시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말입니다. 고담시티라는 게 뭡니까?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암울한 도시. 그만큼 대구시에 대한 대구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그 인식이 10년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학생처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무대 쪽 오른쪽으로 한번 마이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있는 네, 저 뒤쪽에는 우리 여기 앞쪽에 있는 여학생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조민경입니다. 저희가 청소년기에 진로를 보통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홍준표 시장님이시라면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어느 걸 선택을 하려냐 그 말입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우선 잘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 이유 잘하는 걸 자꾸 발전시키다 보면 그게 또 좋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 옛날에는 저희들 시대에는 판검사, 그 다음에 재벌 기업의 엘리트 사원,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세상의 다양성이 아주 확보가 되어가지고 웹툰 작가, 만화 작가만 딱 되더라도 수억 대 연봉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디자이너 하나 가지고, 웹 디자이너 하나 가지고도 수억 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천착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00등이 안 됐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닐 수도 있다. 그 공부 못한다고 비관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문제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저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저 뒤쪽에 여성 청소년한테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드림센터 다니는 이혁준이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꿈앤꿈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홍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TV 광고나 혹은 버스 등 큰 광고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련해서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보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우리 여성 청소년한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MBTI는 CUT, 큐트인가요? 아니시라면 시장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성격, 혈액형을 묻지 않고 MBTI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시장님의 MBTI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대선 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엄격한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걸 몇 분을 해봤는데 엄격한 관리자,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것만 나와요. 됐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중앙에 있는 우리 남성 우리 청소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꼼지락 발전소 청소년 운영위원 고월산입니다. 다들 너무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구 시장님을 부르는 별명 혹은 애칭이 있을 텐데 대구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애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홍반장.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줄반장도 해본 일이 없어요. 반장이라는 칭호가 참 그게 좋아합니다. 네,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지고 있는 사실 조금 개인적인 고민인데 요즘 뉴스에 계속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뭔가 저는 솔직히 제가 살 때까지는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 뭔가 물려주기 미안한 세상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뭐 저출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미안해서 못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환경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으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에 저희들 때는 참 힘들게 살던 시대라서 이제 애들이 경안하고 하는 그 출산하는 게 굉장히 오히려 드물었어요. 요즘은 보니까 환경 호르몬 온갖 환경적인 그 위해 요소 때문에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현상에 대한민국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즘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구의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50년도 가서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된다. 만약에 탄소 배출량을 없애야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온난화가 되면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 만연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변종 바이러스죠.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만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인간이 만든 그런 환경 파괴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게 전 지구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죠. 잘 대처해야 되겠죠. 예. 예. 네, 씩씩하게 예, 질문. 네,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우리 청소년에게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성군 청소년센터에 소속된 배은하라고 합니다. 요즘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시장님은 언제 청소년과의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제 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이제 큰아들은 40이 됐고 둘째 아들도 이제 30대 후반이 됐는데 요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카톡을 해요.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해요. 하는데 세대차라는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젊어져야지 이게 젊은 거지. 생물학적 나이나 그리고 신체적인 나이 가지고 세대차를 논하는 거는 나는 좀 난센스가 아닌가. 젊은 세대하고 생각이 젊어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저 세대차라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여기 뒤쪽에 있는 네, 넥타이 메고 있는 우리 청소년께 네,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저는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성악도 우진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음대를 진학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구권 음대를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서울권 음대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음악도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학생이 여건만 된다면은 그거 대구권 대학보다는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재 유출이 자꾸 심화되면은 대구가 정말로 제3의 도시의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인재 유출이 아니라 인재 탈출이죠. 탈출. 탈출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울하고 대구하고 첫째,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서울은 많고 대구는 적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차이가 서울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 대구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 세 번째, 교육적 차이도 크다. 서울에 가면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자꾸 후퇴해가는 지방대학뿐이다. 네 번째, 의료적 차이. 지금 SRT 타고 KTX보다 SRT 타고 수서역에 내리면 삼성병원에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부산 지방에서 차 타고 올라와서 그 병원으로 가요. 여기 경북대학 영남대학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적 차이를 극복을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안 가도 해결이 될 때 지방 균형 발전이 되고 지방 도시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고속도로였다면) 이제는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이에요.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야지 그 주변에 기업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면 거기에 우수한 교육시설이 생기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의료시설이 생기고, 수도권에 안 가도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대구 경기에도 많아진다면 굳이 수도권 갈 필요가 없죠.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 다음 가는 공항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기업이 몰려들고 우수한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대구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음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마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는 음대는 계명대학이 음대가 참 유명했어요. 계명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계명대학 음대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저기 빨간색 종이 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박찬희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했어요. 자,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주빈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시장님 사장이 더 좋은데. 시장님의 취임사를 읽던 와중에 5대 첨단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도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등과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청소년들을 성장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마 테크노파트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빨간 옷.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대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죠.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점이 뭐죠? 학생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생각나면 이야기해줘요. 네. 그 옆에,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구에 가장 필요한 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폐쇄성을 좀 극복해 보자. 꼭 앉으세요. 대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교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이고 사는데 유일하게 대구에서는 정착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런 말이 나도느냐? 대구의 폐쇄성입니다. 열린 대구로 가자. 인재를 포용할 때도 열리고 기업을 포용할 때도 열리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문을 열어놓고 인재를 모으고 기업을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그게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삼육초등학교 4학년 이유찬입니다. 또 만나 뵈서 영광인데요. 혹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질문 부탁드릴게요. 시장님께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지국장한테 들어가서 물어보고 내가 답해 줄게요. 네. 지금은 뚜렷이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한부모 가정이 참 힘들죠. 그래서 내 복지국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분 아까 한 분 아이가? 저기 뒤쪽에 저 하얀 셔츠 입으신 남성 청소년 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병현입니다. 네, 시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대구의 문화적 축제나 아니면 공연 기획 같은 것들을 활발히 하실 의향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대구 경북 시도민 노래자랑 대회를 내가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청소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1등은 $1,500만. 그리고 2, 3, 4등까지 금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갖고 이 네 사람은 가수 자격증까지 주고 정식으로. 그래서 추석 무렵에 청소년 포함해서 대구 시도민 노래자랑 대회를 한번 코롱 야외 음악당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 축제라는 거는 5월하고 10월하고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5월에 장미꽃이 만발할 때 축제가 집중이 되고 5월 초에 10월에 국화꽃이 만발할 때 축제가 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축제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아니죠.
특히 여름 더울 때 하는 거는 나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축제를 가능한 한 민간 주도 축제로 바꾸고 그 시기를 5월, 10월 정말 날씨가 좋고 화창할 때 그래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10월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활력 넘치는 대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기 회색 옷 입은 우리 뭐 검은 마스크, 저부터. 네, 여기 회색 옷 입은 우리 청소년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청소년 문화일지 운영위원회 조수빈입니다. 시장님은 어렸을 적에 가지고 계시던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별다른 재능은 없는데 나는 참 이게 말하기가 좀 그간데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끼니를 다 찾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공부라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는 우리는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독학 형식으로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읽고 닥치는 대로 암기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수학 어려운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혼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숫자까지 암기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25,000단어 에센스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한 25,000단어 해놨는데 그 25,000단어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소화해 보려고 그런 시도도 해봤어요. 그때는 내가 공부하는 게 잘하려고 했다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다른 재능은 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젊은 시절에는 골프에는 좀 재능이 있죠. 지금은 뭐 형편없지만. 네. 열기가 너무 후끈한데요. 여기 우리 플랜카드 뭐 들고 그거 있는 이상은 우리 학생한테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체인지 대고 한번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살인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인데요. 2021년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공교육비는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예상은 약 5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예산하고 초중고등학교 예산하고 그게 대학 예산이 좀 미흡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이요. 그러니까 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미진학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도 생기고 요즘 여러 가지가 교육제도가 과연 이게 다 옳으냐 그런 논쟁도 있고 하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보다는 요즘 그런 학생들은 대안학교로 많이 가는 편이죠. 그렇죠? 네, 가는 청소년도 있고 안 가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를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학교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의미가 크니까 그런 탈락자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강은이 교육감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강은이 교육감 오거든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우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불빛 갖고 저래 하시는 분. 대구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장선우입니다. 혹시 시장님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나 방법이 있으시나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건강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두들겨 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한 태권도 협회장까지 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주말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운동을 하지 않고는 건강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시청 직원들이나 주변 참모들한테는 주말에는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주말에 뭘 하든 간에 주말에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말고 주말에는 운동을 합니다.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신천도 걷고 앞산도 가고 운동을 합니다. 예. 저기 플랜카드 들고 있는 어떻게 점점 많아진다. 네,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청소년에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 라인에 있는 네,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김수현 학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구 주민 참여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과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몇몇 활동에서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따로 예산을 증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행정부지사한테 내가 돌아가서 왜 그래 됐는지 물어보고 시정책을 내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분 아닌가? 맞습니다. 또 해? 예, 여쭤볼 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우선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상서고등학교 조리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창업하면은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첩국 끓여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구시 통합신공항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합신공항에 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3.8km 이상 되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3.8km가 가능할지 아니면 변경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 예정된 거는 3.2km입니다. 근데 3.2km 가지고는 유럽 노선이나 미주 노선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항은 만들어 본들 동총 공항의 재탕에 불과하다. 그래 되면 대구 경북의 산업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600m를 더 연장을 하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6천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공항 규모에 비해서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대통령하고 수없이 약속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했고 해준다고 다 했으니까 해주겠죠. 나중에 안 해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나중에 저희 가게 오시려고 하면은 연락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 법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면 그거 안 되지. 말이 법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실지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져서 그건 유감입니다. 네. 제대로 된 이제 청소년 가치관 교육이 우선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리고 사회도 책임을 일부분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 교육을 하는 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우리 남학생, 우리 청소년에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겠는데. 한서준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관광지가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관광지의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사실 관광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도시에 일해 와가지고 도시에 대표할 만한 관광시설이 대구는 지금 아주 부족합니다. 네. 대구에 시티 투어를 한다고 내가 버스를 봤는데 대구에 시티 투어를 해가지고 관광할 만한 그런 게 시내에 있습니까? 없다고. 그거는 나는 다른 유수한 도시 흉내내는 거예요.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유명한 명소를 만들어 놓고 관광 홍보를 해야지. 대구에 내려와서요 있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국에 내세울 만한 관광 명소라는 데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 관광 명소를 랜드마크가 될 만한 관광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좌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폰을 들고 있는 네, 우리 학생한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뒤쪽에 네, 안경 낀 우리 여학생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번 아까도 발표했었던 대건회라고 합니다. 지금 그 대구 로고를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셨는데 그 이유와 이제 기대 효과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 어느 방송사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고 참 어떻게 로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냐. 내가 참 기가 막히다. 구조개혁하는 거를 정책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도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원래 이게 도시구호라는 거는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뉴욕 같은데 I love 뉴욕이라는 구호가 좋기 때문에 30년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구호를 칼라풀 구호를 왜 만들었습니까? 칼라풀이 뜻하는 거는 이 섬유도시라는 그 인상입니다. 대구가 이렇게 큰 거는 섬유도시입니다.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섬유가 사양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섬유도시를 상징하는 칼라풀이란 말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 그게 나는 넌센스라고 본 겁니다.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이렇게 몰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런 의미로 파워풀 대구로 바꾼 겁니다. 그 구호는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시장 흠집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정책 흠집내려고 하니까 저거들이 구악이 되니까 흠집 못 내고 기껏 흠집내려고 하니까 구호 그거 가지고 내가 흠집내려고 하는 거 쳐다보고 참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정을 흠집내려고 대더냐. 내가 아침에 그거 보고 야,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구시를 망치는 겁니다. 기득권 카르텔이야.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자기들끼리 이익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는 몰라가고 나는 선거 과정에도 채무가 없고 오로지 시민들한테만 채무 있습니다. 그 기득권 카르텔에 4년 동안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뭉쳐서 서로 이익을 정진해가고 시민들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그러한 기득권 카르텔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아쉽지만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장님 혹시 옆에 있는 포스트잇 중에서 혹시 받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골라주십시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다른 질문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선생님, 저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홍준표 시장님은 누구 친한가요? 혹시 주변에 또 친한 친구분 혹시 뭐 의원님들 계시면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내 대구 시민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시장이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세력의 도움을 받아본 일이 없고 세력에 얹혀서 정치해 본 일이 없고 이번 대구시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채무는 대구 시민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청소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번에도 혹시 이런 대구 청소년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불러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 청소년들이 제가 요즘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점점 꿈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간다.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꿈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농구공만큼 큰 꿈을 꾸더라도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탁구공 정도에 이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고 멀리 보고 원대하게 사는 게 그게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또 마음으로 답변해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인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아래로 내려가셔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